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한주영 선생님께서 이제 스마트 초이스 3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호스트 BR R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두 개 연구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호 대비되는 점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호스트 BR 연구는 Investigate, Indicate, Randomized, 저희도 오픈 라벨이고요. 멀티센터고 두 개의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DAPT 듀레이션, DAPT 인텐시티에 대해서 메인 팩터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ACS에서조차 1개월 DAPT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HBR, 하이 블리딩 리스크는 정확하게 아크 HBR 크라이테리어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한때 유행을 했었던 프리사이즈 뎁트 스코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HBR은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문헌상으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했던 많은 연구에서 언더 레프레젠테이티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벤트가 이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1에서 3개월 DAPT를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1에서 3개월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검증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 트라이얼, 드럭 트라이얼들이 있는데, 디바이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개월 DAPT라고 상정을 해놓고 A 디바이스가 B 디바이스보다 좋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랜더마이즈 연구들은 주로 APPCR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악을 같이 써야 되니까 하이 리스크이고, 여기서는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에서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대부분 노악 대 와파린의 주제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오악 사용 여부가 그러면 얼만큼 HBR에 큰 영향을 가지고 큰 포션을 차지하냐라고 본다면, 요거 이제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로 한 건데, 의외로 지금의 아크 HBR 데피니션으로 오악 사용 여부는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코모비디티로 인해서 HBR이 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스터 뎁트 연구 잘 아실 것 같고, 이 연구는 뭐 NEJM에 실렸고 Abbreviated DAPT와 Prolonged DAPT를 비교했습니다. 짧은 거와 긴 거를 비교했습니다. 그냥 뭐 저기 3개월, 12개월처럼 좀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거와 긴 거를 비교했고, 크라이테리어도 지금 저희가 쓰는 아크 HBR 크라이테리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레지멘도 상당히 복잡했고, 누구는 1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2개월, 누구는 6개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 잘 아실 건데, 이 결과를 정말로 있는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HBR 환자들, 아크 데피니션으로 하지 않은 환자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2.4%밖에 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얼티메이트 스텐트로 잘 PCI를 했을 경우에 1에서 3개월이 3에서 12개월보다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본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아크 HBR 데피니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옵티멀 DAPT 듀레이션, 이게 뭐 1, 3, 4, 12 이것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옵티멀 DAPT 듀레이션이 있는지를 본 연구는 없었고, 저희가 그걸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HBR 데피니션으로 HBR, LBR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1, 3개월, 3, 12개월을 비교를 했고, 아웃컴은 네이스, 이스케믹 아웃컴 메이스, 블리딩 아웃컴 바크 235로 순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가설은 짧은 군이 긴 군보다 non-inferior 할 거다. 즉 1개월이 3개월보다 non-inferior 할 거다. 3개월이 12개월보다 non-inferior 할 거다. 라고 일단은 검증을 했고,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짧은 군이 우월할 거다라고 검증을 한 연구, 가설을 설정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은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은 네이스 측면에 있어서 7, 9, 4, 5로 보시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7, 9, 4, 5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상당히 straightforward합니다. 뭐 abbreviated해서 뭐 이게 있을 경우에 짧게, 저게 있을 경우에 길게가 아니라 1대 3, 3대 12입니다. 뭐 누가 봐도 상당히 직관적인 연구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리뷰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600명, 3,300명을 각각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했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끝까지 팔로우업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 블리딩 리스크 스트레이텀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환자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지도 한 10살 정도 많고요.
스테이블 CAD가 상당히 적고 당뇨가 반이고요. CKD가 3분의 1이고요. previous PCI 20%, previous CVA 1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이리스크 환자군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HBR을 1개월, 3개월을 비교를 했습니다. 로BR군은 의외로 저희가 흔히 접하는 환자군들인 것 같습니다. 63세의 DM은 3분의 1 정도, CKD 2% 정도, previous PCI 1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아웃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개월 DAPT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군에서는 의외로 3개월 군보다는 non-inferior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non-inferiority는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0.05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1개월이 3개월보다 inferior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주로 ischemic outcome 때문에 inferior했고 2달 더 쓴다고 해서 블리딩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일단 연구 자체가 non-inferiority 연구였기 때문에 HBR 환자에서는 자이언트 스텐트 갖고 PCR을 받은 이후에 1개월은 3개월보다 non-inferior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 그 행간에는 1개월 DAPT가 inferior했고 요거는 메이스 때문이고 블리딩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특히나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1개월 DAPT가 보다 더 열등했던 것 같습니다. 블리딩에 있어서도 1개월 DAPT랑 3개월 DAPT 숫자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개월 DAPT가 3개월 DAPT보다 TLR도 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뭐 굳이 요거를 코로나리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 스텐트를 넣고 나서 DAPT를 쓰고 나서 완전히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는 데까지 1개월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BR군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이벤트에서 non-inferior, 메이스 쪽에서도 non-inferior, 블리딩 측면에서는 오히려 12개월 DAPT가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자면 일단 LBR군에서는 오닉스 갖고 PCR 했을 경우에 3개월 DAPT가 12개월 DAPT보다 블리딩 이벤트에서는 더 낮다. 이스케믹 아웃컴은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헤머로직 스트로크가 12개월 군에서 아주 미미하게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은 경향성을 보였고요. 마이너 블리딩은 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로우 블리딩 리스크였기 때문에 12개월 DAPT와 3개월 DAPT가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터디 스트렝스랑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는 이제 아크 HBR이라고 저희가 잘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나왔고 이거를 적용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거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HBR 연구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HBR 1에서 3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에리어가 ambiguity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3 혹은 3대 12처럼 상당히 클리어한 objective와 hypothesis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HBR이라고 한다면 1년 3에서 5 블리딩 리스크가 4%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의외로 4%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7.4%의 메이저 블리딩이 일어났고요. 이게 7.4%인 이유는 메이저 팩터가 하나인 사람도 있고 2개인 사람도 있고 3개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 때문에 4%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오픈 라벨, 코리안 회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벤트 레이트를 7, 9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이벤트는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해서 평균 17%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왜 이렇게 이벤트가 적게 나타나냐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요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TAT, 오학 유저에서 TAT를 3개월 쓰는 것도 비판을 받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만 해도 APPC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오학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이드라인 갖고 5년 전에 시작한 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P2Y-TAP 이니비터는 그냥 피지션한테 맡긴 것도 비판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듯이 클로피도그를 처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HBR 군에서는 1개월 DAPT가 3개월 DAPT 군의 non-inferiority를 만족을 못했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메이스 측면에서 inferior하고 블리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우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3개월 군이 12개월 군보다 블리딩은 유의하게 줄이면서 네이스와 메이스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3개월 DAPT가 맞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결론입니다. 저희도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고요. 아직은 출판은 못 돼서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